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기식 공방, 급기야 이제 선관위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청와대가 김 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선관위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질의를 4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른 기관의 그 적법성 여부를 물어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결국 이 청와대의 강한 어떤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식 판단을 물어본 것은 4가지입니다. 예. 일단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준 행위, 그렇죠. 그 부분이 적법한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피감기관의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출장을 간 부분이고, 3번째는 이제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간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해외 출장 중 관광한 거, 이 4부분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선관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두리뭉실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공을 넘겨받은 선관위 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과연 선관위에 청와대가 이런 의뢰를 한 것이 적절한가? 예. 그리고 뭐 질의 내용 중 4개 중에 3개가 선관위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관위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질의 내용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이 답변하기까지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이미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선관위가 소신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요,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중에 3가지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관할, 우리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신문의 보도들이 지금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질의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계속 웃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청와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법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과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고, 예. 그 선관위의 업무 영역으로 보자면 후원금, 이거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니까 선관위가 그 보고받고 감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 행위가 적발이 돼도 선관위가 직접 이걸 조사하지는 못합니다.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선관위한테 유권 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선관위 직무 범위 안에서의 유권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선관위도 첫 번째 질문, 후원금을 이렇게 쓴 것이 적법하냐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가 답변했어요. 했죠.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이 이걸 쓰기 전에 선관위에다 물어봤고, 선관위가 그거 좀 적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답변했습니다. 통상적인 후원금 내역보다 많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 위법사항이 있다. 이미 답변을 했는데 그걸 청와대가 다시 물어보니까 저는 선관위가 왜 곤혹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곤혹스러워한다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1번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런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다시 자기들이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2, 3, 4번 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한이 아니다. 그거 적법 여부를 꼭 물어보려면 검찰에다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2번, 3번, 4번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회 윤리위에서 국회 윤리위 특위가 있죠. 거기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야당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사법기관의 사건을 지금 넘긴 것이니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그런데 이것을 선관위에다가 4개 질문을 다 해버리니까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거다. 이거 뭐 혹시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의도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설사 청와대가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선관위가 이게 헌법기관이 무슨 그런 청와대의 의도를 알아채고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일 그럴 기관은 저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관위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행정부 안에 있는 조직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뭐 헌재나 국회나 사법부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부 요인 그럴 때는 대통령과 오부 요인이 만난다 그럴 때 그 오부 요인 중에 한 명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네. 박 교수님.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김기식 원장이 그 직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김기식 원장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문제는 과연 이 군감원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서 야당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여당에서는 이 사람이 책임자다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의 충돌에서 저는 비롯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막상 이 문제가 몇 가지가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서로 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야당에서는 뭐 검찰에 고발을 하라, 뭐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 김기식 원장을 보면서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 때 김정준 이 국무총리 인사청리가 있었어요. 교육장관. 그럴 때 그 당시까지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기 표절 이런 것들이 과연 관행이냐 불법이냐라는 문제도 거론이 됐고 뭐 이 문제는요 어떤 건 관행이지만 사실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불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진작에 좀 물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한 걸음을 물러나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택했는데 선관위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사법기관이 준사법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정치에 관련된 모든 걸 물어봐도 답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행위 이후의 걸 물어보니까 난감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정치 자금 후원금하고 연결된 부분이 대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이 중심을 잡으려면 빨리 답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 수사가 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 컨트롤을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수순 밟는 순이 아니라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수용을 하겠다 아니면 그래도 강행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절차로 저는 보고 또 그것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좀 기관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자체를 질의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전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4개 질문 가운데 뭐 하나 역시 연구소에 기부한 것 가운데 또 본인이 직접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월급으로 8,550만 원을 19개월 동안 받아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은 구체적인 명목을 달아서 질의를 했다고 하면은 논란의 소지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청와대는요, 김기식 원장의 도덕성에 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19대와 20대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계도 공개를 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가 민주당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16곳이 됐는지 이제 구체적인 뭐 설명은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더 많이 갔다. 왜 이렇게 이례적인 행동 발표를 했을까요? 글쎄요. 뭐 김기식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김기식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 뭐 우리 국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예.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할 모양이죠. 그래서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국회 우리도 뭐 과연 우리가 김기식 원장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라고 자성의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예. 예. 이렇게 발표한다면 그것도 뭐 정치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한국당을 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예. 한국당 포함해서 여야 모두를 다 조사를 해보자. 발표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죠. 했다면 그 말씀이신 예. 건가요? 조사의 주체, 발표의 주체가 당이었다면 예. 그래도 들을만하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는 게 논란도 있고 사실은 어려우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받아서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의도 전체를 그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집단으로 규정하고 예. 무슨 여기서 뭐 김기식 원장 개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했냐 평균 는 되지 않냐.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부적절함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첫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예. 심상정 그 정의당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평균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요? 감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예. 평균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예.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그 김기식 원장의 사퇴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정치권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국민의 평균적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다. 예.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그런 조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예. 또 정부기관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그나마 그래도 예. 도덕성이 좀 깨끗하고 좋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식 조사하면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압박해서 청와대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김기식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가? 예. 이런 부적절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우리 고 박사의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로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팍 들어버린 게 제가 지금 청와대라든가 김기식 원장을 이 시점에서 두둔해서 뭐 할 겁니까 교수가. 예. 그러나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어떤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냈거나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을 강요로 쓴다든가 인사청문을 거치다 보면은 예. 자기들끼리 좀 봐주는구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는 그래왔죠. 볼 때마다 과히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예.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 정말 옷을 다 벗겨버리는 모습. 국민들도 그래서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공직을 못하겠다. 예. 자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청와대가 좀 시기는 좀 늦었다고 봐요. 예.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인의 관행에 있어서가 하나의 시비거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장에 청와대가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의 소리를 국민의 소리만 받아들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한번 걸러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방금 야당을 뭐 사찰하다듯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이미 공개된 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이지 이것을 마치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인다고 본다는 것은 지나치게 청와대 행위를 너무나 우리가 엄격하게 본 것이고 저는 약간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왜 해야 되냐면 문제 있는 인사를 등용시켰다면 가장 큰 문제예요. 김기식을 왜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그만 근거겠지만 선관위에다가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수순을 최소한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기식 금감원장과 유사한 개별 출장이 6년 동안 모두 10번 있었다. 청와대가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요. 야당은 당연히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지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사찰이자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거의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 이제 그 초점이 막 흐려질 정도로 폭로전 양상이 흐르고 있는데 야당에서 또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2016년 초에 후원금이 이제 3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정책 연구 용역비로 쓰게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2016년 5월 달에 국민대 개암흑의 교수한테 용역으로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한 2달쯤 뒤에 500만 원을 이 더 미래연구소에 다시 이제 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게 이른바 셀프 세탁 아니냐, 셀프 기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대 개 교수는 이 정책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내가 더 미래연구소에 기부를 한 것은 관련이 없다.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내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기부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한 걸로도 볼 수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말 셀프로 이렇게 용역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도요. 이 김기식 원장의 잦은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요. 김 원장의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지 의문이라고 했던 청와대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감원장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는 청와대 이전에 당사자가 결자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이 김기식 원장 거취에 대한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보니까 13일에 금요일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전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도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정치 계획의 대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역을 1,000만 원을 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500만 원을 다시 후원에 넣게 한다든가 또 자기 셀프라 그래가지고 이 돈이 자기가 정치 행위로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그 남은 돈을 또 연구소로 넣는다든가 이것은 절대 바람직할 수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도 이제야 알게 됐었어요. 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청와대가 한 밝히고 넘어갑시다 한 것에 대해서는 진작에 있어야지 이제서 했다는 걸 하나 지적할 뿐이지 이 내용을 놔두고 어쩌면은 그 청와대나 김기식 그 원장 개인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여론을 통해서든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대고 이야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했으면은 아마도 김기식 원장은 저만 그랬습니까? 라고서 은근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이제 다 밝히고 나서는 이미 이제 금감원장의 공직자가 금감 원장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이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특히 참여연대에서마저도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적당한 타이밍을 가서 물러나되 적당한 그 타이밍이면 언제쯤인가요? 그걸 저한테 이제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타이밍은 여론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충분히 답변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이슈가 됐을 때부터 부적절하니까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부담이 커진다. 저는 TV조선 이 시간에도 벌써 대여섯 차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이 사실은 더 오랫동안 정치권 이전에 훨씬 오랫동안 몸담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김기식 원장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뺀 모든 야당, 정의당, 뭐 민주평화당 뭐 포함해서 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너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좀 자진해서 좀 용단을 내려달라는 의견들이 지금 이리저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론조사까지 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사퇴에 동의하냐 또는 그냥 계속 현직 유지해야 되냐. 지금 이 자료 준비돼 있죠. 예. 김기식 사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51%, 사퇴 반대가 33.4%. 이 정도면 저는 객관적으로 김기식 원장이 더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김기식 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는 알아서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표류할까 봐 좀 걱정입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김기식 원장을 감싸기 위해서 또는 옹호하고 어떻게든 군감원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이 지금 좀 누수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마도 조금씩 떨어지는 조사가 같이 된 모양인데요. 리얼미터 조사에도. 그럼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가뜩이나 남북정상회담 지금 열흘 정도 남기고서 정말 총력을 여기다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 김기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 뭘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이거는 이 부적절한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이미 박 교수 말씀하셨어요. 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적절한 시점에 네, 이것은 김기식 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스스로 용단해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예. 청와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그제죠. 이틀 전 여론조사기 때문에 만약 오늘이나 내일쯤 여론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뭐 변동이 뭐 사퇴 쪽이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 반대 쪽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뭐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담에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이요. 원내대표실 이 뒷걸개 문구를 바꿨는데 좀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갑니다. 아직 바꾼 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부터 예,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랑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예. 이렇게 이제 뒷걸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좀 자유한국당의 반성의 의미도 좀 담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이 지방선거를 앞둔 의지 이런 예. 것들을 비판의 의지 같은 것들을 또 담은 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뭐 한번 뭐 김기식 뭐 금강원장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잘 좀 해서 파이팅을 해보자 이런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 시꺼먼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그 이봉원 씨가 망했어 뭐 이랬던 얘기가 나는데 자, 뭐 걸개 그림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또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요. 야당 의원들에게 소송을 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문준용 씨가 지난달 말에 서울 남부지법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 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등을 상대로 각각 3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고 언론사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 이러한 소송을 냈고요. 또 하나 소송을 낸 게 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포함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소송을 그러니까 소송을 2개를 낸 겁니다. 그 소송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누가 교수를 자신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를 했고 자신의 배우자 또한 시간 강사 제의를 받았는데 대학교 책임자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준용 씨가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차별을 받아서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대통령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의식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 이 헌정사에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다 행복한 퇴임 후 대통령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잘 산 대통령 가족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YS의 아들 김현철 씨, DJ의 아들 김원걸 씨, 또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 뭐 이런 또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 보면 이게 뭐 다들 나름의 꿈과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있을 터인데 예.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좌절되고 또 이렇게 돼서 자기 뜻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그늘 속에서 살게 된 것이고요. 예.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을 보면 가족들한테 취임 첫날 예. 이것도 운명이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 된 것이 운명이니 좋든 나쁘든 이제 정말 몸조심하고 살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가장으로서는 또 미안함도 분명히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준영 씨가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럴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은 이미 제기됐으니까 법대로 처리되겠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좋은 뭘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아들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개인으로서 결행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인 효과는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논평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아주 독특한 대통령입니다만 딸을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청와대에 데리고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이제 반대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문화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예. 여기서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준용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 자체 가지고 이제 굴레를 아마 야당에서 표적을 삼았을까. 특히 대선 때는 상당히 이제 명예훼손을 본인이 느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준용 씨가 정치인이다. 대통령 아들 중에 정치인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배, 3배의 혹독함을 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준용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하나 때문에 특히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예. 라는 것은 어쩌면 소송 자체가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나마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동시에 야당 의원들, 특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그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통령 아들의 대통령 집안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 채용 문제가 공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아들 내지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면 그런 것들은 이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다. 예. 그러면 즉 양비론입니다. 양실론입니다. 저는 문준용 씨도 대통령 아들이지만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적 소송할 수 있다. 예. 또 저는 그런 문화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지나치게 그 이유로 그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집안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야당이 먹잇감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도 뭐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공직이라는 공직 자체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양쪽 다 야당이든 그 문준용 당사자거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 뭐 양쪽 손을 들어주기보다도 양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분명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차별을 받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이게 뭐 형사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번 판단을 하시지 않나.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온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원 의장이죠. 굉장히 젊은 폴 라이언 정계 은퇴를 선언해서 이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주중에도 좀 보내도록 하겠다. 권력이 뭔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금요일 아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살인데 은퇴. 그렇습니다. 4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 이제 좀 벌어둔 게 열심히 있는지 뭐 이제 강연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를 하다가 고성국 박사께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4월 둘째 주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락했고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